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전원주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름답죠?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인천 강화도.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1억입니다. 1억. 와, 1억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다고? 제 생각에는 1억에 강화도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흔하게 오는 기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매 진행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래 이 집의 감정 가격이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차 매각일 5월 10일에 1억 5천 정도 할 때 15명이나 응찰을 했어요. 그럴만 하죠. 강화도에 이런 집이 1억대 중반 15명 응찰할 만합니다. 결국 1억 9천에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자가 미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납을 했을까요? 현재는 최저가 1억 원, 1억 8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1억 9천에 낙찰받은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을까? 이 질문에 좀 집중해서 이 집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만약에 별 이유가 없었다면 현재 이 1억이라는 가격은 정말 괜찮은 가격일 수 있거든요. 지도로 먼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화도도 저쪽 서쪽 강화도는 너무 멀어서 별론데 여기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강화대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포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어요. 위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경매 물건 여기 있고 여기에서부터 한번 로드 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축사 같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농지가 있고 이 전원주택 단지가 보입니다. 누군가 이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집들은 뷰가 다 요렇게 논뷰, 논을 아주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들이 조금 다소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보면은 요 왼쪽은 그냥 다 농지고요. 오른쪽은 전원주택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집들이 다소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깔끔하게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봤을 때 여기 큰 집 보이죠? 이 큰 집 바로 옆에 있는 게 경매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 펜스가 쭉 있다가 여기 시멘트 울타리 보이시죠? 여기가 경매 물건입니다. 가서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담을 좀 쌓아놨고 이쪽은 검정색 철제 펜스를 쳐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매 물건 주택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여기 살짝 오른쪽에서 보면은 주차장이 보이는데 아마 옆집과의 경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은 이 경매 물건의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고 이쪽은 안쪽에 잔디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좀 아담해 보이는데요. 이 땅, 이 대지 면적이 77.74평 아담합니다. 그리고 옆집과의 간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격이 좁습니다. 다소 좁다.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좁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강화도 자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작은 땅을 요 땅 주인이 다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게 분양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집들이 이렇게 다소 많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좁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런 환경을. 왜냐면은 저는 전원주택에 산다. 내가 자연에 가서 시골에 산다 하면은 좀 아파트와는 다른 환경. 아파트에서는 옆집 눈치 보고 위아랫집 눈치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전원까지 가서 뭐 옆집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선호하는 환경은 아닌데 아무튼 이게 1억이니까 가격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쪽에 이 시멘트 블록을 활용해서 요 담을 쌓은 것은 좀 포인트가 있어 보이고요. 마당 내물은 이렇게 아담합니다. 잔디 잘 깔아놨고 조경수도 나름 잘 심어놨어요. 이렇게 대문 열면은 디딤석을 받고 이 집의 현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가림판을 설치해 놨는데 요 부분이 이제 거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거실에서 항상 커튼을 닫고 살기보다는 열고 살고 싶은데 뭐 옆집과 앞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림판을 설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실이 있고 요 가림판 있고 요 안에 그네도 있고 이쪽에 파고라도 보입니다. 작은 공간을 잘 활용했어요. 자, 이 집은 목조 주택이고요. 면적은 29평입니다. 1, 2층 합해서. 자, 여기 보시면 외장을 보시면은 요 부분은 나무 사이딩을 가로로 해놨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은 시멘트 사이딩 같은데 세로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징크 판넬로 마감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양한 외장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써서 단조로운 느낌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요 현관 앞에 데크, 집 옆에 데크 면적도 상당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2층의 모습이고요. 다시 내려와서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이 나름 신경을 써서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은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빗물바지 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데크에 박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와서 이 부분도 아마 데크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내려가서 이 밑에 분명히 배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처마에 떨어지는 물이 요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모여서 배수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참 좋아요. 만약에 이 빗물바지 관을 배수관에 연결해 놓지 않고 그냥 허공에 띄워 놓으면은 그곳에 물이 막 떨어지면서 땅이 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빗물바지도 해놓지 않은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물들이 처마 밑으로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요 밑에가 계속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 집은 여기가 데크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요 옆에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뭐 자갈이나 흙으로 되어 있다면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그 강한 비에 요 밑에 있는 자갈하고 흙이 다 튀어요. 그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막 튀겠죠. 여기가 다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이 집은 이런 부분이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나름 신경을 써서 지은 집인 것 같아요. 1층 평면도입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이 있고 1층 방 하나, 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방이 3개나 있네요. 화장실 하나 있고요. 여기 야외 공간 발코니도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1억이란 가격대에 이 집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낙찰자는 1억 9천에 낙찰을 받아놓고 왜 미납을 했을까요? 혹시 이 집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이 전원주택에 도로 문제가 있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국유지 도로예요. 그리고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 남양이네요. 남동양. 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국유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도로는 경매의 지분으로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경매에 지금 지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집에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도로 문제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은 임차인 문제가 있을까? 경매에는 임차인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임차인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현황조사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 보시면은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가족 외에 전입세대는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전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임차인이 있다고 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혹시 다른 권리 문제가 있나? 경매의 다른 권리가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나?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등기부 현황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근저당권인데 이 6천만 원짜리가 있고 그 이후로 수많은 권리가 붙긴 했어요. 뭐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요 근저당보다 후순위예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모두 소멸되고 말소되어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경매 물건 자체에 혹은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었나? 요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 10일 날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7일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했어요. 낙찰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획득해 하세요 라고 매각 허가 결정을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5월 27일 날 10일 지나고 나서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에게 이때까지 돈을 납부하세요라고 통지를 했어요. 6월 28일까지 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였는데 낙찰자는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건 접수 내용을 보면은 그 날짜에 낙찰자, 즉 최고가 매수인이 뭐 문건을 접수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낙찰자가 봤을 때 이 경매 물건에 아주 심각한 하자, 그리고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법원에다가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뭔가 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접수 내역이 없는 것을 보니 분명히 경매 물건과 절차의 하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을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찾을 수는 없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은 목록 3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 앞에 있는 도로 지분이에요. 문제될 거 없죠. 특별 매각 조건 이제 보증금이 20%인데 요거는 이제 미납해서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발생한 거예요. 뭐 특히 뭐 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이 낙찰자는 이 집을 1억 9천에 낙찰받은 낙찰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1억 9천에 낙찰받았는데 경락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 낙찰 받고 보니까 옆집가 이거 왜 이렇게 가까워, 나 이거는 싫어 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미납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저의 추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만 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느껴보지 못해서 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매 개요를 보시면요, 현재 감정가 대비 51% 떨어져서 반가 경매로 1억 845만 9천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나쁘지는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주변의 부동산 전원주택의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 현재 집이 2개 나와 있고요. 경매 물건은 이 집입니다. 자, 경매 물건의 경우 땅이 77평, 땅이 좀 작아요. 집이 29평으로 현재 최저가 1억입니다. 1억. 자, 여기 위에 있는 집을 보면요, 이 집은 땅이 134평, 땅이 좀 크네요. 집은 25평, 집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4억 3천만 원에 여기 전세가 아니고 매매가 나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집은요, 땅이 121평이고 집이 24평 정도 되는데 현재 매매 3억 4천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뭐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경매 물건은 현재 주변의 시세보다는 싸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위에 있는 이 강화도 전원주택이 1억이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강원도 평창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강화도에 있는 집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이 1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